현미차 본편. 도정이 남겨둔 쌀의 본래 모습. 1. 왜 쌀을 볶아 차로 마셨을까요? 왜 예전에는 쌀을 굳이 볶아서 차로 마셨을까요? 밥으로 먹는 곡식인데 굳이 물에 끓여 마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현미차는 우리에게 익숙한 차입니다. 하지만 막상 생각해보면 현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미라는 쌀이 따로 있는 걸까요? 아니면 쌀을 덜 깎은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한 번쯤은 떠올립니다. 현미차를 이해하려면 먼저 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쌀은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논에서 자라는 벼는 겉껍질을 여러 겹 두른 곡식입니다. 그 껍질을 벗기고 겉층을 깎아내는 과정을 거쳐 우리가 익숙한 쌀이 됩니다. 현미는 바로 그 과정 중간에 있는 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현미차라는 차에서 시작하지만 사실은 쌀이 어떻게 식탁에 올라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현미는 쌀의 종류일까요? 도정이 만든 이름, 현미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쌀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미는 쌀의 다른 종류가 아닙니다. 현미는 벼에서 가장 바깥 껍질인 완겨만 제거한 상태의 쌀입니다. 벼는 대략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완겨, 쌀겨층, 빼아, 쌀알. 벼에서 완겨를 제거하면 갈색을 띠는 쌀이 나타납니다. 이 상태의 쌀이 바로 현미입니다. 여기서 쌀겨층을 더 깎아내면 우리가 흔히 먹는 백미가 됩니다. 그래서 현미는 쌀의 품종이 아니라 쌀을 얼마나 깎았는가에 따라 붙는 이름입니다. 같은 벼라도 어느 단계에서 도정을 멈추느냐에 따라 현미가 되기도 하고 백미가 되기도 합니다. 3. 현미와 백미. 왜 색과 식감이 다른가? 현미와 백미의 차이는 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미는 약간 갈색을 띱니다. 백미는 흰색에 가깝습니다. 이 색 차이는 쌀의 겉층 때문입니다. 현미에는 쌀겨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층에는 기름 성분과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는 씹는 느낌이 조금 더 단단하고 고소한 향이 있습니다. 반면 백미는 겉층이 제거되어 밥을 지었을 때 더 부드럽고 하얀 밥이 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색의 차이가 아니라 쌀이 어떤 상태로 남아있는가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4. 예전 식탁에서 현미밥이 흔하지 않았던 이유. 요즘은 현미밥이 건강식으로 자주 이야기됩니다. 하지만 예전 식탁에서는 현미밥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현미는 밥을 짓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미는 겉층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흡수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밥을 지었을 때 식감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는 쌀을 최대한 도정해 부드러운 백미로 먹는 것이 더 선호되었습니다. 현미는 밥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식탁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곡물차였습니다. 곡물을 볶아 차로 끓여 마시는 방식은 곡식을 오래 보관하면서 부담 없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현미차는 바로 이런 생활 방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차였습니다. 5. 현미를 볶아 차로 마신 이유. 곡물의 또 다른 쓰임. 현미가 차가 된 이유는 특별한 건강 효과 때문이라기보다 생활 속 방식과 더 가까웠습니다. 곡식은 원래 오랫동안 보관해야 하는 식재료였습니다. 수확한 곡식을 바로 모두 소비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곡식을 오래 두고 먹기 위한 여러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말리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가루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곡물을 볶는 방식은
아주 오래된 방법입니다. 곡물을 볶으면 수분이 줄어들어 보관이 쉬워지고 향도 훨씬 고소해집니다. 이때 생기는 향은 물에 넣어도 은은하게 퍼집니다. 그래서 곡물을 볶아 차로 끓여 마시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현미도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밥으로 먹기에는 조금 거칠었던 곡식이 볶는 과정을 거치면 부드러운 향을 가진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미차는 특별한 차라기보다 곡식을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또 하나의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곡물차는 향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처럼 마시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이 점이 현미차가 오랫동안 생활 속에 남아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미차의 고소한 향은 볶은 곡물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향입니다. 이 향은 강하게 남기보다는 천천히 퍼지고 부드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현미차는 다른 차처럼 향을 즐기는 음료라기보다 식사와 일상 사이에서 조용히 마시는 차에 가까웠습니다. 6. 물 대신 마시던 곡물차. 생활 속 차 문화. 지금은 집에서 그냥 물을 마시는 일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물을 끓여 식혀두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는 종종 곡물이 들어갔습니다. 보리, 옥수수, 결명자, 그리고 현미 같은 곡물입니다. 곡물을 넣어 끓인 물은 단순한 물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특별한 향을 즐기기 위한 차라기보다 생활 속에서 마시는 물에 가까운 차였습니다. 그래서 보리차나 현미차는 차라기보다 생활 음료에 가까웠습니다. 부엌 한쪽에는 항상 물이 담긴 주전자나 보온병이 있었고 그 안에는 곡물을 끓인 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사 후에 마시기도 하고 목이 마를 때 마시기도 하고 밤에 가볍게 마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곡물차 문화는 특별한 의식이나 다도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차나 홍차처럼 향을 즐기는 차라기보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시던 물의 형태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현미차는 어떤 사람에게는 차라기보다 익숙한 물의 기억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따뜻한 주전자, 보온병, 식탁 위 컵, 그 안에 담겨있던 부드러운 곡물 향의 물. 현미차는 그런 생활의 장면 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7. 현미가 다른 차를 만났을 때 겐마이차 이야기. 현미차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주 함께 등장하는 차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겐마이차입니다. 겐마이차는 녹차에 볶은 현미를 섞어 만든 차입니다. 이 차의 특징은 녹차의 쌉싸름한 향과 현미의 고소한 향이 함께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녹차만 마시면 조금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향이 볶은 현미가 들어가면서 훨씬 부드럽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겐마이차는 식사와 함께 마시는 차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일상적인 식사 자리에서 겐마이차가 자주 등장합니다. 밥을 먹을 때 국이나 물처럼 자연스럽게 곁에 놓이는 차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차가 만들어진 배경에도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녹차가 지금처럼 넉넉한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녹차의 양을 줄이고 볶은 현미를 섞어 차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방식이 겐마이차의 시작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렇게 보면 현미는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다른 재료와 만나 차의 성격을 바꾸는 역할도 했습니다. 녹차의 쌉싸름함을 부드럽게 만들고 차의 향을 고소하게 정리하는 역할. 그래서 겐마이차에서는 현미가 단순한 첨가물이 아니라 차의 분위기를 바꾸는 재료가 됩니다. 현미가 밥이 되기도 하고 차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차와 섞여 새로운 음료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은 곡물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식탁에 사용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8.
현미차의 향과 특징, 볶은 곡물이 남기는 고소함. 현미차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은은한 고소함입니다. 이 향은 현미를 볶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곡물은 열을 받으면 안에 들어있던 전분과 지방이 반응하면서 고소한 향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보리차나 옥수수차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미차의 향은 곡물이 볶아질 때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향입니다. 하지만 현미차의 특징은 향이 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리차는 볶은 향이 비교적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반면 현미차는 조금 더 부드럽고 잔잔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차는 오래 마셔도 부담이 적습니다. 이 점 때문에 현미차는 식사와 함께 마시는 차로도 잘 어울립니다. 음식의 맛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입안을 정리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현미차가 남기는 질감 같은 느낌입니다. 강한 향 대신 부드러운 고소함이 입안에 남습니다. 그래서 현미차는 향을 즐기는 차라기보다 식사 사이에서 조용히 마시는 차에 가깝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리차보다 더 부드러운 차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곡물이 가진 고소함이 강하게 튀지 않고 천천히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미차는 차 문화 속에서 특별한 의식의 음료라기보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시던 차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9. 현미차가 남긴 생활의 기억. 물처럼 곁에 있던 차. 현미차는 특별한 차로 기억되기보다는 생활 속 장면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엌 한쪽에 놓여있던 주전자나 보온병. 그 안에는 따뜻한 물이 담겨 있었고 그 물에는 곡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리차이기도 하고 옥수수차이기도 하고 현미차이기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컵에 따라 마시던 차, 목이 마를 때 가볍게 마시던 따뜻한 물,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잔씩 나누어 마시던 차. 현미차는 그런 장면 속에서 조용히 존재하던 음료였습니다. 강한 향으로 기억되는 차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부엌의 풍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차는 어떤 사람에게는 차라기보다 생활의 온기를 떠올리게 하는 음료이기도 합니다. 10. 현미차와 음식, 식사의 끝을 정리하는 차. 현미차의 특징은 맛이 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음식과 함께 마시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식사를 마친 뒤 마시기 좋은 차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 현미차를 한 모금 마시면 입안이 부드럽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현미차는 식사와 함께하는 차로도 잘 어울립니다. 녹차처럼 향을 중심으로 즐기는 차라기보다 식사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차에 가깝습니다. 밥을 먹고 국을 마시고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는 식사. 현미차는 그 마지막 자리를 조용히 맡고 있던 차였습니다. 11. 다시 등장하는 곡물차. 익숙한 차의 새로운 모습. 요즘은 차를 마시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곡물을 볶아 차를 끓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를 만드는 방식이 더 다양해졌습니다. 볶은 곡물을 티백으로 만든 제품도 많아졌고 현미를 활용한 음료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도 곡물차가 가진 특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향이 강하지 않고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곡물차는 여전히 일상적인 음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미차 역시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 바탕에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생활의 방식이 남아 있습니다. 12. 쌀이 차가 된 이야기. 현미가 남긴 또 하나의 모습. 오늘 우리는 현미차라는 차를 따라 쌀이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사용되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현미는 쌀의 새로운 종류가 아니라 쌀이 완전히 도정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쌀은 볶는 과정을 거치며 차가 되었습니다. 밥이 되기도 하고 차가 되기도 하고 다른 차와 섞여 새로운 음료가 되기도 하는 곡식. 현미는 쌀이 가진 여러 모습 가운데 조용한 한 장면을 보여주는 식재료였습니다. 우리는 평소 쌀을 밥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쌀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도 식탁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현미차는 그 사실을 조용히 알려주는 음료이기도 합니다. 다음 식재료에서도 익숙하지만 잘 설명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천천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맛있는 식재료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